지난 대선은 우리 국민 가운데 보수 우파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중도라고 할 수 있는 수많은 국민이 마음을 같이 해서 그래서 정권 교체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뜻이 같아서가 아니고 단지 승리의 결과를 같이 갖고 싶다 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로 뭉쳤던 겁니다. 좌파 사회주의를 막아내기 위해서 대선 승리에 보수 세력이 투신했다, 이렇게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는가? 그 한 예로 새로운 정치 조직 리마연에서 참으로 걱정스럽고 땅이 쩍 갈라질 것 같은 눈앞에 놓인 위기가 어떤 것인지, 국가의 위난이 어느 지경에 이르러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그 보고서가 보여줬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보고서, 그것이 국민을 움직이게 한 원동력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좌파 사회주의만큼은 내가 비록 늙고 또 이제는 현실 생활에서 경쟁하는 세상에서 많이 물러나 있지만 그래도 이것만큼은 막아내겠다 하고 많은 국민들이 직접 투신을 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리마연에서 그러한 경고를, 아주 구체적이고 치밀한 자료를 가지고 경고를 해줬을 때는 리마연에게 그 뜻을 묻고 배웠어야 하는 겁니다. 돈 안 받고 리마연에서 돈 들여서 그것을 세상에 뿌렸다고 해서 그거 주워가지고 정권 창출을 하겠다고 한 여러분이 나쁜 겁니다. 결국 그래서 또 다른 산 넘어 산,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제부터라도 리마연을 잘 받들고 가꾸고 모시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이기도 하고, 이번에 이렇게 해서 대선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윤석열 씨가 팔자에 없는 대통령이 되게 생겼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씨는 지난해부터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좌파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그런 이념이 좌파 사회주의로 가려는 그런 이념이 없는 모양이다, 그렇게 보수 원로들이 믿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씨를 보면은 참 그 거미줄 같은 것으로, 거미줄로 붕어빵도 붙여서 올리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으로 윤석열이라는 묵직한 고기를 낚아 올렸다, 이런 것이 이것이 대한민국의 운명인가, 아니면 그야말로 윤석열의 행운인가,
꼭 이게 행운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씨 자신도 이제는 무려 최소한 5년 동안 맞바람에 부딪히면서 매 순간 아이고 이러다 죽겠다 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니까 실제로 죽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꼭 행복한 일만은 아닌데 아무튼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밀어올린 윤석열 당선자가 어떤 사람인가? 이 정치라는 것은 이념 없이 안 됩니다. 이념 없이 중도다, 실용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이념은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 헌법인 겁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중도도 허용이 되고 실용도 허용이 되는 것인데, 윤석열 당선자는 불행하게도 그 머릿속에 대한민국 헌법도 없다. 바로 이 부분이 그를 만들어낸 이번 대선 승리를 직접 우리 손으로 했다고 느끼는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을 텐데, 바로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접시가 2개 있습니다. 한쪽은 대한민국 수호라고 하는, 또 한쪽은 대한민국을 갈아엎자고 하는 흔히 혁명이라는 접시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은 어떤가 하면은 나는 좌파 사회주의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눈을 감고도 저절로 젓가락이 이 혁명, 대한민국을 갈아엎자고 하는 여기로 그냥 무심코 젓가락이 가는 그런 사람이다. 지금 보수 세력은 대선 승리했다고 하면서도 윤석열이 우리 보수의 정치인이다 하는 이야기를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무심코 그냥 젓가락이 혁명의 대한민국 수호의 반대편으로 가는 그런 윤석열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씨는 이런 겁니다. 나는 좌파 사회주의자가 아니다. 그러나 눈을 감고도 좌파 사회주의가 바로 내 입맛이고 내 체질이다, 이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본인도 정말 그렇게 인식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움직였다 하면 그리 가는 사람이다. 이것이 보수 세력이 처한 또 다른 위기이고 대한민국의 위기인 것입니다. 어떻든 여러분이 뽑아놓은 윤석열 씨가 이제 머지않아 대통령의 임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질서가 정연한 국가이고 또 대한민국이 아주 후진국이어서 거의 문맹의 나라여서 이 질서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미 문명국가의 일원이고, 그리고 적어도 세계에서 한 10위, 11위 이런 거기에 드는 앞선 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경쟁자들은 당연히 질서 정연하고 그리고 실력이 대단한 그런 국가들이 우리의 경쟁자인 것입니다. 바로 이 시스템이 체질적으로 좌파 사회주의자인, 그리고 입으로는 좌파 사회주의자가 아니라고 하는 윤석열 당선자를 결국은 질서의 세계로 흡수해버릴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임기가 시작이 되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 않으면 즉시 감옥으로 끌려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안심을 해도 좋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정도 당당한 국가다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러한 윤석열 씨가 지금 좌파들에게 맹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체질은 좌파 사회주의자인데 입으로는 계속 한미동맹, 민주주의, 시장주의 이러고 있으니까 윤석열 씨는 아마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좌파들에게 맹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윤석열 씨가 우파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틀린 겁니다. 현재 보면은 좌파들이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닥치고 한미동맹이라는 자살골을 찾고 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의 길을 가고 있다. 아마 그는 일본 자위대를 동해안에 진입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도 좌파 대중들 사이에서는 늘 나오고 있고 선거 때도 역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맹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좌파들이 아주 조목조목 참 맞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보면은 외신들은 영어권의 외신들은 아마 한 5년 만에 또다시 한국 기자가 외신에 글을 쓰면서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윤석열 당선자를 비판하는 이런 글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정상 루트를 회복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들의 공격은 종종 뉴욕타임즈다, 또 다른 어떤 그 유럽의 어떤 신문이다 이러면서 외신이 윤석열 당선자를 비판했다, 이런 그 정보가 돼서 한국으로 역공을 펼치기 시작할 겁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임기가 개시되면 이제 톡톡히 이런 맛을 보게 되겠죠. 그런데 이 좌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지금의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국제 정세 관련된 이야기니까 그것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좌파들의 말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이걸 어떻게 주저앉힐까 하고 골몰하고 있는 미국은 북한을 상대할 시간이 없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추가 핵실험을 한다고 해도 이렇다 할 제재 카드조차 없는 게 미국이다. 유엔도 무기력하다. 유엔 안보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대북 규탄 성명, 이것도 채택을 못하고 있다. 현재의 그 현상들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좌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현실적인 국제사회의 힘의 구도다. 아주 단호하게 굉장히 똑똑한 척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짐작컨대 이렇게 폐부를 찌르듯이 주워 섬기는 좌파들의 이런 논리에 윤석열 당선자 그리고 윤빠들, 그들은 어떨 것인가? 분명히 그 논리에 저 사람들이 잘 알고 있겠지 하면서 머리를 끄덕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초등학생 아이도 이래서는 안 되는 수준의
형편없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좌파의 우물 속에 있는 좌파 개구리만 그렇게 보는 그런 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장하는 좌파들은 그 결론이 뭡니까? 미국 저거 힘이 없다. 중국, 러시아, 북한이 깡패짓을 해도 미국이 뭐 경찰이라고 합시다. 미국이 저거 못 막아낸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 이 사람들은 러시아, 중국, 북한에 붙어라. 주먹이 먼저다 법보다. 이런 세뇌를 펼치고 있는 것인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야 뒷골목 조폭세계나 그런 것이지.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고개를 끄덕인다고 한다면, 그런 윤석열, 그런 윤빠라고 한다면 스스로 자기 머리를 쳐라. 이거 내가 고장이 났구나. 세뇌됐구나. 그러면서 깨어나야 하는 겁니다. 앞에 소개한 그 주장을 간단히 평가를 하자면 그냥 이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좌파만 이렇게 보고 좌파만 이렇게 이해하고 좌파만 이렇게 주장한다. 좌파는 원래 소수입니다. 소수로서 그렇게 신기하게 좀 삐딱하게 살아가는 것은 좋은데 좌파가 주류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우리나라의 좌파는 신문, 방송, 또 오래전부터 교육기관 이런 것을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그대로 둬서는 안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좌파가 대한민국에서는 힘이 셉니다. 좌파가 갑입니다. 이러니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좌파는 신문 방송에서 버젓이 아예 거짓 주장을 합니다. 아마 본인들은 그게 맞다고 믿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거짓이 아니고 뭔가 정신 나간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바꿔야 하겠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미국은 그동안에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한다는 이유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CVID라는 표현 대신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써왔다. 이게 지금 오늘자 신문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틀린 주장입니다. 물론 한국 좌파만 이런 잘못된 믿음에 빠져 있다 하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윤석열 당선자하고 윤빠는 아마도 여기에도 고개를 끄덕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자는 입으로는 보수 우파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미동맹은 굳건하다. 그런데 현실에서 보면은 그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평택이 한미동맹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앞에서 그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미국이 CVID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있다고 했는데 미국이 뭐하러 북한 눈치를 봅니까? 눈치 보며 말까지 바꾼다는 바로 그 사고방식. 그게 좌파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서도 보수 우파 국민, 대한민국 헌법 수호를 하고 대한민국을 영원히 이어가고자 하는 국민들은 그렇게 남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가 쓰는 말까지 그렇게 비실비실거리면서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것이지. 미국에서는 때에 따라서 CVID, FFID 이렇게 쓰고 있지만 그 말이 뭐가 됐든 미국이 그리고 이 자유세계가 추구하는 것은 북한에서 핵을 없애는 겁니다. 그걸 뭐 살라미 전술로 조금 없애면서 우리 말에 따르는 것으로 치고 대가를 주겠다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온전히 온전전자 전 싹 없애라. 그냥 그겁니다. 뭐 다른 말이 필요하지 않죠. 이번에 그 윤석열 당선자가 뭐 일종의 그 특사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미국에 파견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도 좌파들은 윤석열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것이죠. 윤석열 당선자가 입으로 한미동맹은 굳건하다 이렇게 하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의 짝사랑이다. 윤석열은 한미동맹을 정상화하겠다고 하는데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미국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 박진 의원이 한미정책협의 대표단을 이끌고 미국 방문을 했었는데 이들이 비판하는 것이 그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블링컨 국무장관도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윤석열의 친서를 들고 온 특사가 이런 대접을 받았다는 것은 외교 참사이고 망신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윤석열만의 망신이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5년을 지나서 문재인 정부 2기가 시작이 되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위상이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겠죠. 그런데 이러한 언론 보도, 그거와 똑같이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도 같은 비난을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대표단이 바이든 대통령도 못 만나고 블링컨 국무장관도 못 만나고 한 것은 어이없는 외교 참사다. 우상호 의원도 참 밴댕이 소갈딱지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우리나라라는 인식은 없고 대한민국이 둘로 나뉘어서 저편과 이편만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렇게 편을 나눠서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편의 이익을 위한 정치 이거를 끝내야 한다 하는 의견은 상당히 지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상호 의원도 이제는 물러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보입니다. 만일 좀 더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이렇게 환골탈퇴해야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한미정책협의단 박진 단장이 이제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니까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이 그렇게 신통치는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몰두하고 있어서 못 만났고 블링컨 장관은 브뤼셀에 가서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어서 워싱턴에 없었기 때문에 못 만났다. 그러니까 5박 7일인지 하여튼 여러 날 미국 가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없었다.
그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러면 더더욱 이런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블링컨 장관이 국외에 있어서 만날 수 없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무리를 해서라도 만났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이제 이렇게 박진 단장이 해명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진짜 이유는 그런 게 아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른 일로 바빠서 그러면 이 윤석열 당선자의 특사는 아무래도 두 번째, 세 번째로 그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그 진짜 이유는 바쁘다는 것보다 더 기묘하지 않아서, 더 중요하지 않아서라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바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은 윤석열 당선자가 입으로는 나는 좌파 사회주의자가 아니다 이러지만 그의 몸이 좌파 사회주의자의 모든 것과 똑같이 친구라는 겁니다. 눈을 감아도 생각을 하지 않아도 심지어 무의식 상태에서도 좌파 사회주의자들이 고르는 대한민국 수호와 반대편에 있는 접시로 손이 가고 몸이 가고 이렇다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런 것은 모든 자유세계의 국가들이 이미 다 알아버렸습니다. 박진 단장이 아마 체감을 하고 왔을 겁니다. 이번에 미국에 가서 박진 단장 한 게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미국하고는 뭐 과거에 혈맹이라고 할 정도로 이건 거의 집안이다, 친척이다 이렇게 가까운 그 사이인데 이번에 가서 계속 한 게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이 윤석열 당선자는 한미동맹을 깨뜨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충성 맹세를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좌파가 아닙니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통은 한국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미국에서 그렇게 너무나 그 열심히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이해하겠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바로 문제는 여기에 있고 자유세계 모두에게 이미 비밀은 없다. 이제 윤석열 당선자 그리고 차기 정부가 통째로 진정한 자유세계의 정부, 자유세계 국가의 정부로 되는 그것만이 살 길이다. 이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